안녕하십니까, 박윤숙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이런 계기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지만 참 슬픈 일입니다. 제가 원래 마이크 없이 원고 없이 굉장히 짧게 굵게 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들을 말씀이 많고 또 이런 집회를 자주 할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초과돼도 서 계신 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냐,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의평원법을 발의한 겁니다. 의평원이 원래 10년 동안 있었는데 안덕선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연대 안덕선 교수님, 또 고대 안덕선 교수님, 또 양은배 교수님, 또 의학교육학회의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맨날 괴롭히고 교육부에서 자꾸 간섭하고,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발의를 했고 이게 3년 후인가 2014년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덕이 아니라 그 많은 의학교육학회 두 안덕선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의 덕인 거를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로 제가 흥분하면 실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써왔습니다. 네, 여러분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분노해서 제가 자꾸 헛소리가 나올까봐, 다들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원고 없이 하지 말라고, 동영상으로 다 남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원고를 고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의평원 법이 통과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지만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하나 만들려고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호심탐탐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야도 없습니다.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서울만 빼놓고요. 서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평원법을 무력화시켜서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 때문입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의학교육의 최후 보루인 의평원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나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장난치는 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국민 1인당 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성이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과 의사들 간의 전쟁입니다. 대통령이 의사들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보료, 우리들의 돈이죠, 펑펑 써가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홍보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전공의가 이 싸움을 시작했다, 이런 말로 다시 의사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직접 피해자는 국민인데 대부분의 병이 없는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빽이 많죠. 병원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국민을 때리면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종말이 훤히 눈에 보이는 우리들, 의사들, 교수들, 일부 지식인들만이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2,000명 증원이지만 그 바닥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 데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신들이 평생 치열하게 노력하며 꿈꿔왔던 미래를 빼앗겼고, 심지어 의사는 정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공적 공공재 노예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이제 학생은 물론 전공의도 교수도 25학년부터 2,000명 증원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와의 신뢰가 박살났습니다. 의사들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모두 반정부 투사가 돼서 여기 이 좋은 날씨에 모인 겁니다. 지금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닌데 어떤 수치로 봐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대통령과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왜 2000이냐 하필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흉흉한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사를 악마화하니까 주위의 아청꾼들도 동달아서 신나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 수입이 너무 많다. 나쁜 의사들이 많다. 정부 말을 안 듣는다. 응급실을 지키지 않는다. 필수를 떠나서 돈 벌고 쉬운 일만, 돈 벌고 쉽고 쉬운 일만, 돈 벌고 쉬운 일만 찾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또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지 않는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쥐꼬리만한 수가 인상, 병원 손실 보존, 위원회 설립 등 찔끔찔끔 내어놓는 대책들도 근본 대책이 아닌 의료 개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면서 겉만 포장한 면피용 사탕 발림일 뿐입니다. 의료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장차관들도 의사 직업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서 의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아무라도 아무데나 응급실이건 중환자실이건 꽂아 넣으면 다 기능을 하는 걸로 무식하게 믿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강제 근무를 명령하면 전문 의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잡아가겠다고 겁박합니다. 최근에는 다급해진 정부가 한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의사일을 시키려는 이런 황당한 위험한 시도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의사들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를 독점한다고 합니다. 독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부와 대통령은 독점과 전문성을 구별을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독점을 했죠. 의사면허 자체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초법적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껏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랑했습니다. 전국민 건보, 무제한 지역 병원 의사의 선택권, 진료 횟수 무제한, 낮은 진료비, 최고의 가성비,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에 걸어가서 예약 없이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접근성 세계 1위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배우러 왔고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대한민국 의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를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장점 등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는 어느 선진국에 비해 가혹하고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 천문학적 배상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법부의 편견, 왜곡된 온정주의, 전문성 부족으로 야기된 사법부 횡포 때문에 젊은 의사들뿐 아니라 필수 의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가 재앙인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필수과 교수들도 떠나면서 앞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멈추면서 더욱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둘째, 의학 교육이 무너지고 의사의 질이 폭락합니다. 현재 3,000명 가리키던 40대 의대에서 지금대로 하면은 갑자기 7,500명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수 충원도 교육부 장관의 거짓말과 달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유급을 막아서 한꺼번에 7,500명을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만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의평원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평원법은 의학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시행령에 따르면 교수가 부족해도 학생이 실습을 안 해도 출석 안 해도 강의 안 들어도 시험 안 봐도 국시를 볼 수 있고 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2,000명 증원 명령을 어떤 편법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정권의 하수인 교육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바로 시행령 입법 예고입니다.
이 정도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자 수준입니다. 세 번째, 6년 후 한 해 갑자기 7,500명이 졸업하면 전공의 수련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들의 장래를. 그때는 지금 일을 벌인 사람들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 후로는 그냥 한 학년 7,500명이라는 쭉 가는 그 여파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끔찍합니다. 네 번째,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처지에 이르면서 직원들이 무급휴가 또는 해고에 직면해 있고 간호사, 기사들의 신규 채용이 멈추면서 관련 학과 신규 졸업생들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들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국민이 뽑아준 지도자가 이게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다섯 번째,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고 우리가 낸 건보료입니다. 현재 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시죠? 몇백 조에 이르고 있고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라고 하는데 이런 조 단위의 돈을 2,000명을 고소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낭비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그때 이분들이 있을 건가요? 건보 재정이 금방 바닥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닥날 텐데 지금 돈을 마구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 쌈짓돈처럼. 누가 책임집니까? 건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철회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 절대로 안 하겠죠. 표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지도가 20몇 %로 바닥인데 빵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 수험생들, 수만 명의 수험생들, 재수생들, 반수생들 난리가 나겠죠. 이 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보지만 그 수만 명의 항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과 의사 모두도 어떻게 해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국민도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의사들도 여기 계신 교수님들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의사들은 이 기회에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정권 창출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참에 지난 수십 년간 쌓여왔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닥부터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처럼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충 고치려 하지 말고 대충 합의해주지 말고 근본부터 새로 만들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의료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지금 시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하나가 아니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매일 보고 계시죠? 아마 뉴스도 안 틀어서 저도 잘 안 봅니다. 헌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년 후 대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도 국민도 의사도 잘 버텨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집대로 내년 2,000명 증원, 내년 2025년 증원 및 각종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2년 후 다음 정권이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시작한다고 해도 원상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피해는 현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깨어진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이런 나쁜 정책들이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나아가서 국가 자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겁니다. 보건의료 안보도 보건의료 안보도 국방 안보만큼 중요합니다. 군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도 군인만큼 중요합니다. 의료 안보가 무너지면 국방도 무너집니다. 여기가 마치 국방부 앞인데 국방부도 지금 말 못한 사정이 많을 거예요. 군의관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국방 안보도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명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화나고 안타까운 세계 토픽 뉴스감에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2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하며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부 만행을 물리친 서울의대에 감사하고 다른 의대들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평원법을 만들 때 큰 도움을 주신 의학교육학회 교수님들, 고대 안덕성 교수님, 연대 안덕성 교수님, 양은배 교수님 등등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 전 국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주 시원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작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서울의대가 아니라 교육부와 복지부라는 이러한 명쾌한 정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환자도 보고 논문도 하고 교수 일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저도 명예의 교수입니다. 끝까지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진 않겠지만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나라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대통령 집무실은 출근 안 하셨을 그분을 위해서 저기 언덕 너머 한남동까지 들리게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팀이 선창을 하시면 모든 분이 마지막 서술어를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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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 의평원을 교수들이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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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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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 부실주장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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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탄압하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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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대학 탄압 교육부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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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